요즘 어딜 가나 물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. 장사가 진짜 예전 같지 않네.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? 사실 너무 자주 듣는 말이라서 이제 좀 무뎌졌을지도 몰라요. 근데요,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냥 그런 푸념 수준이 아닙니다. 차원이 달라요. 우리는 지금 자영업이라는 생태계 하나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정말 비상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100만. 이게 뭐냐면요. 작년 단 한 해 동안 가게 문을 닫겠다고 신고한 자영업자 수입니다.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어요.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가장 높은 수치예요. 네, 맞아요. 이건 그냥 100만이라는 차가운 숫자가 아니에요. 그 숫자 하나하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 켜고 버티던 사장님들의 한숨이고 결국엔 셔터를 내려야 했던 그 절망감이고 그렇게 무너져 내린 수많은 삶인 거죠.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지르는 가장 아픈 비명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IMF 외환 위기도 겪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잖아요. 근데 이번엔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. 그때는 이것만 버티면 나아지겠지. 곧 좋아질 거야 하는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요? 솔직히 그런 희망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이번 위기는 그냥 잠깐 웅크렸다가 지나가는 그런 불황이 아니에요. 이건 말 그대로 구조적인 붕괴입니다. 그러니까 자영업을 둘러싼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. 소비자들이 돈 쓰는 방식, 가게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구조, 이 모든 게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붕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? 그 껍질을 한 겹 벗겨보면요. 지금 모든 사장님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아주 잔인한 현실이 보입니다. 그게 바로 비용과 부채라는 보이지 않는 덫이에요. 이 표가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처한 현실을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, 왼쪽을 한번 볼까요? 매출. 손님 발길은 2년 넘게 회복이 안 되고 와도 예전처럼 돈을 안 써요. 지갑이 꽁꽁 닫힌 거죠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비용. 이건 밀가루, 식용유 같은 원재료는 물론이고 전기, 가스, 수도요금에 월세, 인건비까지. 안 오른 걸 찾는 게 더 빠를 지경입니다. 그러니까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. 이러니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. 일할수록 손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게 있습니다. 바로 빚이에요. 예전에는 빚을 내서 가게를 확장하고 더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았잖아요.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.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위한 진통제가 됐고 결국에는 실패를 확정짓는 독약이 되어버린 겁니다.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빚의 총 규모입니다. 1,000조 원. 와,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.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예요. 지금 수많은 사장님들이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매달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 위해서 그 빚 때문에 억지로 가게 문을 열고 있다는 뜻이죠. 맞습니다. 빚은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. 한 사람의 시간, 건강, 가족의 미래, 노후 자금,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정말 잔인한 폭판이 된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게 문을 여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부채 폭탄의 타이머를 단 하루라도, 아니 단 1시간이라도 더 늦추기 위한 그런 처절한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. 이 붕괴 현상은 특정 업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. 마치 도미노처럼 한 곳이 무너지면 그 옆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. 자, 가장 최전선에서 쓰러지고 있는 곳들이 바로 소매업과 음식업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 지갑 사정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뭘 줄이나요? 옷 한 벌 덜 사고 화장품 덜 사고 이런 비필수적인 소비부터 줄이잖아요. 소매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. 음식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재료비, 인건비, 월세 다 올랐는데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 끊길까봐 무섭고 안 올리자니 팔면 팔수록 손해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. 여기에 요즘엔 배달 수수료라는 복병까지 나타나서 그나마 남던 이익마저 싹 다 갉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 다음은 우리가 흔히 이건 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좀 안전해 보이는 업종들 차례입니다. 바로 카페, 치킨집, 편의점 같은 곳들이요. 근데 이 업종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이미 꽉 차도 너무 꽉 찼다는 거예요. 포화 상태인 거죠.
그래서 새로운 가게가 하나 생기면요,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옆 가게 손님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. 내가 살려면 옆집이 망해야 하는 그런 잔혹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자,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반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어요. 건설업이 대표적이죠.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. 거기에 자재되던 하청업체들, 인부들 상대로 장사하던 주변 식당들까지 그냥 그 지역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.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마찬가지예요. 거래가 아예 실종되면서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며 조용히 분개하고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소비가 좀 줄었다,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, 즉 돈줄 자체가 꽉 막혀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. 그런데 이 수많은 붕괴의 장면들 속에서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. 바로 큰 꿈을 안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우리 청년들의 실패 이야기예요. 청년들의 실패는 보통 이 4단계의 비극적인 코스를 밟게 됩니다. 한번 보세요. 첫 번째, 취업문이 너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형 창업으로 내몰려요. 두 번째, 당연히 경험도 자본도 부족하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쓰러지죠. 그리고 세 번째, 그렇게 단 한 번 실패했을 뿐인데 수천만 원, 많게는 억대의 빚이 족쇄처럼 남습니다. 그럼 네 번째, 그 빚 때문에 결혼, 내 집 마련, 평범한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. 인생 전체가 그냥 그 빚더미 위에서 멈춰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절대 젊은 애들이 뭘 모르고 섣불리 덤벼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그들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. 애초에 안정적인 출발선조차 마련해주지 못한 채 준비 안 된 청년들을 가장 차갑고 혹독한 시장으로 등 떠밀어 놓고는 실패하니까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비극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? 그러면 하나의 아주 중요하고도 거대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그건 바로 이제 생존의 공식이, 성공의 방정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과거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공식들이죠. 왼쪽, 성실하게 일하면 정답이다. 열심히 버티면 성공한다.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잖아요. 근데요, 이제 현실은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.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구조의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. 소비자들의 지갑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. 시대가 바뀐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이겁니다. 아, 조금만 더 버티면 예전처럼 좋아질 거야. 이 막연한 희망이요. 이건 희망이 아니에요. 오히려 남아있는 내 건강, 내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전부 불태워버리는 가장 무서운 덫일 수 있습니다.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, 그 자체가 지금은 가장 위험한 도박인 셈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이 새로운 시대의 폐업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. 오히려 내 남은 인생과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용감한 자기 보호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가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인생은 되돌리기 너무 힘드니까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만이 미덕일까요? 아니면 더 큰 것을 잃기 전에 멈춰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선택일까요?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.